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BMW 5 시리즈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530e M 스포츠 패키지의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그리고 실내 기능에 대한 리뷰를 전달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현재 타고 있는 차량이 BMW 530i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입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지금 타고 있는 530i와는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530e의 컬러 스펙은 익스테리어는 버니나 그레이 컬러이고요, 인테리어는 모카 시트 컬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버니나 그레이 같은 컬러는 요즘 유행하고 있는 시멘트 그레이 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사실 530i를 살 때 끝까지 고민했었던 마지막 컬러 중에 하나였는데요. 저는 현재 카본 블랙 컬러를 타고 있지만 버니나 그레이 컬러랑 마지막까지 정말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또 이 시멘트 컬러를 정말 모든 브랜드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요즘 또 대세 컬러가 바로 이런 시멘트 그레이 컬러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고급스러우면서도 유니크하고 묵직한 그런 바디 컬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버니나 그레이 컬러입니다. 사실 이 컬러는 5 시리즈로 내려오기 전에 7 시리즈에서만 적용이 되었었던 버니나 그레이 컬러였는데요. 이번에 5 시리즈가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버니나 그레이 컬러가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상당히 멋스러운 익스테리어를 만들어내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M 스포츠 패키지의 이 휠과 블루 컬러의 캘리퍼와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조합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나 이번 5 시리즈 페이스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테일램프가 약간 블랙 베젤, 어두운 타입으로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어두운 익스테리어 컬러 버니나 그레이랑 훨씬 더 궁합이 잘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버니나 그레이 컬러는 약간 차량을 더 고성능처럼 보여주게 만드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는 익스테리어 컬러가 바로 이 버니나 그레이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한번 보게 되면 이 컬러가 또 펄감이 엄청납니다. 펄이 없는 컬러 같았는데 이렇게 밝은 데서 보니까 지금 보세요, 펄감이 엄청나죠. 그래서 자세히 보면 또 펄감도 있고요, 멀리서 봤을 때는 약간 펄감이 없는 그런 매트한 느낌까지도 드는 양면적인 특징을 가진 그런 익스테리어 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이걸 마지막까지 고민한 색깔이다 보니까 이 차량을 딱 봤을 때 너무 멋진데? 이 색상으로 할 걸 그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사실 카본 블랙 컬러도 멋지긴 합니다. 카본 블랙 컬러도 멋지지만 또 버니나 그레이 컬러는 이 색상만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어떤 분께서 버니나 그레이랑 카본 블랙 중에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하신다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카본 블랙을 선택하긴 했는데, 다시 선택하라면 버니나 그레이를 선택해도 후회하진 않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 버니나 그레이 컬러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번 리뷰에서 익스테리어 컬러를 좀 많이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번 참고 한번 해주시고요. 카본 블랙 컬러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리뷰를 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5 시리즈는 디자인이 너무나도 잘 나와가지고 어떤 컬러를 선택하더라도 매력적인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데, 화이트도 멋지고 블랙도 멋집니다. 그런데 약간 노멀한 컬러보다는 이런 또 유니크한 컬러를 선택하시면 더욱더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좋아하는 컬러를 보고 약간 흥분했는데 천천히 한번 전면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면부 디자인은 530i M 스포츠 패키지와 똑같아요. 똑같이 M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된 모델이기 때문에. 근데 옵션에서 차이가 있게 됩니다. 어떤 옵션의 차이가 있냐면 가장 또 5 시리즈에서 많이 중요시 하시는 부분이죠. 바로 이 레이저 헤드라이트의 유무입니다. 530i는 레이저 헤드라이트가 없어요. 하지만 530e에는 기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초반에는 없었지만 옵션 강화되면서 레이저 헤드라이트를 기본으로 탑재를 해줬어요. 그래서 530i 오너분들이 530e로 넘어가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레이저 헤드라이트가 아닐까 싶은데, 지금 주간에는 그렇게 티가 안 나지만 야간 주행에서 시야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레이저 헤드라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키드니 그릴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고요.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양쪽이 이어지는 키드니 그릴을 가지게 되었고, 현재 라디에이터 그릴은 막혀있게 됐는데 주행을 하게 되면 라디에이터 그릴이 열리면서 고속주행 안정성과 에어로 다이나믹을 향상시켜 준다라는 BMW의 첨단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M 스포츠 패키지랑 럭셔리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럭셔리는 일단 하단 범퍼의 디자인이 다르고 휠 디자인이 다르기 때문에 좀 더 BMW스러운 디자인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M 스포츠 패키지로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휠 같은 경우에도 M 스포츠 패키지는 기본 18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고요, 4피스톤 M 브레이크 캘리퍼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 M 스포츠 패키지를 적용하게 되면 블루 컬러의 캘리퍼가 적용된다라는 것 또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죠. 럭셔리 모델 선택하시면 블루 컬러가 아닙니다. 그래서 19인치의 이 멀티스포크 휠과 블루 컬러의 캘리퍼는 정말로 보기에도 멋지고 브레이크 담력도 뛰어난 성능을 보여준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타이어 사이즈가 M 스포츠 패키지는 앞과 뒤가 다릅니다. 앞에는 245고요, 뒤쪽은 275 사이즈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딱 사이즈만 보더라도 달리기를 위한 세팅으로 되어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30i와 가장 큰 차이점은 충전구가 있다는 부분인데요. 530e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서 열어보시면 완속 충전기 5핀 충전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5 시리즈는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전체 길이가 3cm 정도 더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측면에서 봤을 때 비율이 훨씬 더 이전 모델보다 좋아졌다, 안정적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5 시리즈 페이스리프트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후면부의 모습입니다. 사실 전면부도 아주 매력적이지만 저는 후면부가 훨씬 더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럭셔리 모델은 하단 범퍼의 디자인이 다르고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은 조금 더 공격적인 하단 범퍼가 적용되어 있고 양쪽에 듀얼 머플러가 적용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테일램프까지도 적용되어 있죠. 테일램프는 확실히 약간 블랙 베젤처럼 어둡게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밤에 보면 훨씬 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게 5 시리즈 페이스리프트의 테일라이트입니다. 현재 이 모델은 21년식 530e 모델인데 22년식으로 가면서 빠진 옵션이 있습니다. 어떤 옵션이냐면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이제 트렁크 킥 액세스라고 해서 양손에 짐이 있어서 버튼을 누를 수 없을 때 발을 가볍게 넣었다 빼주시면 트렁크가 이렇게 개방이 되는 기능인데 이 기능이 빠진다라고 해요. 그리고 530i와 530e의 또 가장 큰 차이점이죠. 바로 이 트렁크 공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530e는 하단에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턱이 존재합니다. 턱이 생각보다 상당히 높아요. 이 클래스의 2300E 모델도 그렇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들은 공통적으로 배터리 위치 때문에 트렁크 공간에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확실히 530i보다는 트렁크 공간이 좁아지게 됩니다. 물론 2열 시트가 폴딩이 되긴 하지만 폴딩이 되더라도 이 공간을 못 쓰기 때문에 좀 넓은 트렁크 공간을 원하시는 분들은 530e를 꼭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고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트렁크 공간은 이 턱이 상당히 높게 있기 때문에 확실히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2년식의 트렁크 킥 액세스는 빠지게 되지만 전동 트렁크는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전동 트렁크는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이렇게 발을 넣어서 트렁크를 닫는 기능도 빠지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죠. 저도 자주 쓰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짐이 있을 때는 굉장히 유용한 그런 기능인데 빠진다고 하니까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번에는 530e의 인테리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버니나 그레이 컬러의 익스테리어와 모카 시트 컬러의 인테리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모카 시트는 또 상당히 인기가 많은 인테리어 컬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시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는 530i와 똑같은 컴포트 시트가 들어가요. 사실 이거는 예전에 7 시리즈에 적용되었던 시트인데 5 시리즈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동일하게 적용을 해주었고, 그래서 기능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가장 왼쪽 버튼은 여기 있는 허벅지 지지대 확장 수축이 되고요. 이것도 상당히 장거리 운행할 때 도움이 되는 기능이죠. 네, 가운데 버튼은 시트 앞뒤로 조절이 가능하고 위쪽으로 올리면 시트의 높낮이 조절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버튼은 등받이 각도 조절. 이 버튼은 이제 사이드 볼스터에 에어를 채워줘서 옆구리를 꽉 조여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E클래스에는 없는 기능이고 5 시리즈에만 있는 기능인데 옆구리를 꽉 조여줘서 고속주행 시에 훨씬 더 안정적이게 만들어주고,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 자동으로 또 옆구리를 꽉 조여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버튼은 이제 럼퍼 서포트 기능 마련되어 있고요. 이 버튼은 이제 수동으로 사이드 볼스터에 에어를 채워서 꽉 조여주고 에어를 풀고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바람을 꽉 채우고 바람을 뺍니다. 이렇게 이 사이드 볼스터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컴포트 헤드레스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헤드레스트를 접으면 좀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 모르셨던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렇게 하면 머리를 좀 더 잘 잡아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시트가 구겨질까봐 아까워가지고 한 번도 접어서 쓴 적은 없습니다. 주름지는 것도 싫어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펴가지고 다니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접을 수도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왼쪽 도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하만 카돈 사운드 스피커, 도어 캐치 옆에 문 잠그고 여는 버튼 마련되어 있고, 메모리 시트는 2명까지 저장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제일 위쪽에서는 사이드 미러 조작하고 4개의 오토 윈도우와 뒤에 창문 못 열게 락 거는 버튼 마련되어 있고, 하단에 수납 공간과 제일 위에서는 이제 주유구 열림 버튼, 트렁크 열림 버튼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페달과 풀 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M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알루미늄과 고무가 혼합된 소재로 되어 있어서 덜 미끄러지는 기능성과 스포티해 보이는 신비성까지 같이 갖추고 있습니다. 핸들 왼쪽에 보시면 라이트와 관련된 기능 마련되어 있는데 오토 버튼이 있고요. 주차등 좌우가 있고 후방 안개등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은 여기서 전동으로 위아래 앞뒤로 4방향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530e의 시동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 걸 때 소리가 굉장히 독특한데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약간 우주선 시동 걸린 듯한 윙하는 그런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530i와 시동 걸 때도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으로 계기판 메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기판은 530i와
동일한 크기, 동일한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는데 안에 있는 그래픽이 조금 다릅니다. 어떤 정보가 나오냐면 일단 정 가운데 E 드라이브라고 적혀 있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여기 E 부스트라고 기입이 되어 있고 하단에서는 하이브리드 모드, 그리고 가장 오른쪽 하단에서는 전기로만 주행 가능 거리가 표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시되는 정보들이 530i와 좀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이기 때문에 M 핸들이 적용돼 있어요. 제가 사용해 본 결과 그립감도 상당히 좋고 두께감이라든지 소재도 상당히 만족감을 주는 그런 스티어링 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자인이 막 엄청 멋있다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확실히 디자인은 이 클래스의 핸들 디자인이 훨씬 더 멋있는데 그래도 타다 보면은 뭐 나쁘지 않다 적응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능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핸들 왼편에서는 이제 반자율 주행과 관련된 버튼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바로 반자율 주행이 세팅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속도 올리고 내리고 여기서 리미트 속도 제한 걸고 여기서는 캔슬하거나 다시 시작하시거나 여기서 앞차와 차간거리 넓히고 좁히고 이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열선 핸들 버튼 마련되어 있고요. 제 오른편에는 엔터테인먼트 시스템과 관련돼서 볼륨 조절하고 이전 곡, 다음 곡, 그리고 음성 인식, 이 버튼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메뉴 조작할 수 있고 이 버튼으로 통화와 관련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2.3인치 중앙 모니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모니터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애플 카플레이가 무선으로 연결이 돼요. 또 5 시리즈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수입차 중에서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무선으로 지원하는 브랜드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BMW는 이렇게 무선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상당히 편하다는 것도 5 시리즈가 주는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거는 애플 카플레이 메뉴가 되고요. 애플 카플레이 메뉴를 한번 눌러보게 되면 여기서 뭐 전화, 음악, 지도, 메시지 등등 뭐 티맵이나 카카오맵이 네이버 지도 모두 다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번엔 BMW의 메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MW 메뉴에서는 뭐 카를 통해서 주행 정보나 차량 상태, 충전 냉난막 계획, 설정과 관련된 모든 기능들을 여기서 조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530i와 차이점은 원래 530i는 여기 오토 스탑앤고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이 차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라서 따로 오토 스탑앤고 기능은 여기서 눌러서 끄고 켤 수가 없게 됩니다. 송풍구 디자인은 가로로 길게 되어 있어서 뭐 거치대를 꽂는다거나 이렇게 방향제를 꽂기에 아주 편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비상등 버튼과 오른쪽에서는 모든 안전 기능을 켜고 끌 수가 있는 버튼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서는 오디오 시스템과 관련된 버튼들 마련되어 있는데 여기서 볼륨 조절하고요. 여기서 미리 저장해 놓은 메뉴도 불러올 수 있게 되고 가장 오른쪽은 튠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가장 하단부에서는 에어컨 공조 시스템과 관련된 버튼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 버튼은 가장 세게 에어컨 틀고 바람의 방향 조절하고요. 앞유리 성해 제거, 뒷유리 성해 제거, 온도 조절, 오토 버튼, 여기서는 터치로 여기 세기를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물론 마련되어 있고요. 메뉴 버튼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메뉴 버튼 누르게 되면 여기 있는 화면에서 또 독립적으로 설정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 옆에는 조수석 통풍 열선, 조수석 세기 조절, 여기서 조수석 온도 조절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싱크와 내부 공기 순환, 에어컨 버튼까지도 아주 알차게 마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단부를 보게 되면 스마트폰 무선 충전과 컵홀더 2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2년식으로 바뀌면서 여기 있는 무선 충전 패드가 삭제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선 충전 기능이 삭제되기 때문에 이제 22년식은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컵을 꽂아놓고 사용하다 보면 무선 충전을 사용하기가 그렇게 편한 구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잘 쓰진 않는데 무선 충전을 적극적으로 쓰시는 분들은 삭제되는 옵션에 대해서 상당히 서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무선 충전을 거의 안 쓰기 때문에 저는 상관없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기어 변속기는 전자식 기어 변속기가 마련되어 있는데 저도 다양한 차량들을 시승해 보고 있고 제 차로 이 차를 타고 있지만 제가 직접 사용했을 때 가장 편안한 방식이 아닌가, 그립감도 상당히 좋고 뭐 실수할 가능성도 상당히 적은 기어 변속기 방식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계속 고수해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그리고 왼쪽에서는 차체 유지 제어 장치를 끄고 스포츠,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모드가 있는데 530i는 스포츠, 컴포트, 에코 이렇게 세 가지가 되어 있는데 모두도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버튼은 배터리 컨트롤 모드라고 해서 배터리의 잔량을 유지해주는 그런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 이 버튼은 주차 센서 끄고 켜는 버튼이고요. 이 버튼은 서라운드 카메라를 켜주는 버튼입니다. 제 530i에는 서라운드 카메라가 없는데 옵션 강화가 되면서 530i에도 서라운드 카메라가 적용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서라운드 카메라를 써보니까 확실히 더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홀드 버튼까지 마련되어 있고 오른쪽에서는 메뉴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다이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좌석을 간단히 한번 살펴봤는데요. 앞좌석을 제 포지션으로 맞추고 뒷좌석으로 가서 실내 공간 리뷰를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뒷좌석 공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차량이랑 뒷좌석 공간이 동일하긴 한데 그래도 한번 530E의 뒷좌석 궁금해 하시는 분들 위해서 뒷좌석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사람이 안 앉았을 때 앞좌석을 제 포지션을 맞췄을 때 이 정도 공간이 나오게 되는데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시트가 조금 더 길기 때문에 좀 더 좋아 보이는 상대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직접 타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키가 178인 성인 남성이 앉았을 때 한 뼘이 안 되는 그런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좁지는 않은데 확실히 이렇게 넉넉한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5 시리즈 패밀리카로 부족하지 않을까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절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넉넉하지 않을 뿐이지 요 정도 거리를 봤을 때 전혀 부족한 느낌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송풍구 같은 경우에는 필러에도 마련이 되어 있고 여기 중앙에도 송풍구 마련되어 있습니다. 온도 조절과 열선 시트, 세기 조절까지 모두 다 가능하게 되고요. 하단에는 충전구 2개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암레스트를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암레스트 내려보게 되면 따로 수납 공간은 없습니다. 다만 컵홀더는 이렇게 눌러서 여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으로 밀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 시리즈의 헤드룸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178인 성인 남자가 앉았을 때 헤드룸이 닿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앞뒤로 했을 때. 근데 한번 고추세워서 딱 정자세로 앉아볼게요. 정자세로 앉았을 때도 머리가 닿진 않아요. 여기가 많이 파여있기 때문에 전혀 머리가 닿진 않고 좌우로 움직이더라도 전혀 개입이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편하게 앉아있을 수가 있게 되고 좀 편하게 앉으면 이 정도 포지션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헤드룸이 좁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전혀 패밀리카로 불편하다거나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헤드룸이 좁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530i에 없는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소프트 도어 클로징이죠. 이렇게 문을 살짝만 닫아도 모터를 통해서 이렇게 꽉 닫아주는 기능이 530e에는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급스러운 옵션들은 530i에는 빠져 있고 530e에만 들어가 있어요. 소프트 도어 클로징 빠져 있고 레이저 헤드라이트가 빠져 있다. 그래서 530e에는 이 두 가지 옵션이 추가가 되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옵션들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BMW 5 시리즈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530e M 스포츠 패키지의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그리고 실내 기능에 대해서 리뷰를 전달드렸는데요. 530i도 참 매력적인 차량이고 530e도 충분히 매력적인 차량이기 때문에 어떤 차량을 선택하시더라도 충분히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30e에 대한 시승기도 제가 준비해 놨으니까 시승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530e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